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혼조로 장을 마치긴 했는데요. 소비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려가 하나 있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가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 내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조금이나마 올라오면서 오늘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60달러에서 이제 WTI인데요. 60달러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또 1,800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큰 흐름에서의 어떤 금리의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이 하나의 큰 어떤 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항상 상식적으로 기술주의 좀 악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주의 특히 성장주로 지금 초기에 있는 좀 작은 기업들, 막 지금 하려는 기업들은 낮은 금리를 갖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보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금융주에 좋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기름을 캐는 것부터 기름은 이제 시추하는 것부터 하는 메이저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렇게 때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게 주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호재라고 호재 뭐 이런 거 뭐 좀 굳이 따지자면 오늘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거든요. 사실상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안정적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상으로 갖고 유지되면 이제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였기 때문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S&P 500에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은 좀 약간 만회시키는 그러니까 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앞서 이제 소비도 얘기했지만 이제 특히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7%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전년동을 대비려 전망 0.9%니까 2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자의 그렇죠. 그런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폭으로 보면 1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 상승폭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앞서 이제 WTI를 말씀드렸는데 브렌트 기준을 보면 64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나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엄청난 갑자기 추이 뭐 이런 것도 한파도 있었지만 그런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분명히 가장 기본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리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금리가 지금 어저께 1.25를 넘어가면서 이제 작년 3월의 최고 그리고 1.28까지 갔다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 거의 1.29를 막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자체는 이제 절대치는 분명히 낮지만 절대치는 금리가 아직까지 낮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만약 시험이 그런 문제가 나왔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호재다라고 하면 그 틀린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반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맞는데 절대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기준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10년물 갖고 모기지도 조금씩 움직이고 하지만 기준금리가 더 중요한 법인데요. 기준금리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 올라갈 성질이 아니고 여전히 절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없다 보이고 있고 다만 방향성 자체는 나쁜 요인이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가장 쉬운 것은 그래서 은행에 돈을 벌겠 거다. 은행은 돈을 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깨끗한 어디에 투자할지 좀 판단이 선명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지속하는 가운데는 버라이즌과 쉐브론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두 기업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버라이즌은 5% 이상 올라갔고요. 쉐브론도 뭐 2.8%가 올라가면서 오늘 나름 급등을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실제로 많이 떨어지던 것이 좀 올라가는 것이 됐겠고요. 쉐브론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초 대비 최고가, 그리고 좀만 더 올라가면 작년 고점이었던 6월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같이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가면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JP모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지수를 제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1.8%가 내려갔습니다. 애플이 이제 뭐 기술주의 좀 중심이라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있겠지만 애플이 요즘 뉴스 이제 좀 보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 특히 비즈니스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iOS 14 버전이 나왔잖아요. 14.05, 뭐 14.5 이렇게 막 이번에 릴리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이 막 붙었잖아요. 자기네가 그렇죠. 잘안 광고와 돼. 관련해서. 예, 광고 이런 것들에 따르니까 사실 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소수많은 이제 모바일 광고하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약간 어려워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하는 업자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붙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악재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또 보잉 같은 것도 오늘 제법 많이 떨어진 것이 오늘 그런 다우지수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뭐 버라이즌, 쉐브론, 대형 뭐 금융주 중에는 JP모건 그리고 애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렌 버핏의 미스터리 종목인 버라이즌과 쉐브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네. 이 두 종목이 오늘 네. 그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진 거죠? 예, 이제 미국 주식을 좀 꾸준히 해보셨던 분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서학개미 분들 그리고 한국 주식 꾸준히 하다가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좀 처음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HTS만 보더라도 MTS만 보더라도 수많은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당 부분이 그런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관 투자가 뭐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직계를 아예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1억 달러 이상의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로서 개인은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상관없는데 기관 투자가로서 1억 달러 이상을 미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법인은 여기에 법인은 어느 나라건 상관없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Form 13F라는 표시는 그 파일링인데요. 그것이 이제 45일이 됐기 때문에 2월 14일, 15일, 16일 다 발표됐는데 거기서 이제 벅시에서의 이제 그 지난 4분기에 매매 내역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작년 3분기에 나올 때 얘네가 소위 그 쉽게 얘기해서 미스터리 스탁이라고 업계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외로 받은 게 있어요. SEC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발표하면 너무 영향 미칠 것 같으니 조금 숨겨달라. 그래서 얘기했던 거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떤 그 미스터리 스탁이라는 그 신비로운 주식이다, 비밀의 주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 야 이게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걸 한 4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에너지 주식이었어요. 정유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의외로 버라이즌과 쉐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AT&T 통신기업이죠. KT 같은 기업에 미국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버라이즌이 지금 86억 달러를 샀고요. 쉐브론도 쉐브론인지 아시다시피 메이저 정유회사죠. 41억 달러를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최근에 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4분기 동안 많이 샀던 주식의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 왜 샀는지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겠으나 항상 이분이 가치 투자를 좋아하고 배당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쉐브론이 지금 오늘 현재 가격으로 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높은 네. 거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4.6%거든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통신 기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를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저희가 지지난주에 캐나다의 통신사 텔러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텔러스는 사상 최고가인데
같은 배당 수익률도 나오고 되게 주가 싸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크로거나 머크, AV 같은 것도 샀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좀 팔았는데 애플은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전체 지분에서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튼 네. 애플과 웰스파고는 오늘 좀 주식을 팔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라이즌과 이 쉐브로우는 담아가고 애플과 웰스파고는 파는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면 이제는 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상승세도 가파르고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다. 뒤늦게라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따라서 크게 이제 움직였죠. 간밤에도 7%, 네. 뭐 8%의 그러니까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얘기할 때 보면 5만 달러를 찍고 49,850 뭐 그 정도 다시 제가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뭐 자기 전에도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오늘 보면 5만 2천원 막 찍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엄청난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7%가 올라갔는데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걸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 범주에 하나 넣고 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테슬라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른 모건 스탠리도 확인 안 해줬지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최소한 그걸 취급하는 것은 거래 하나 방편을 하겠다는 것은 있었고 애플페이도 지금 그걸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글로벌 채권 수석 투자 전략가가 릭 라이더란 분이 이분도 뭐 상당히 채권 그런 쪽에 유명한 분인데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뭐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제 흘렸던 거죠. 블랙락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그냥 인용해드리면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금의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현금의 리스크는 말씀하셨던 대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물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하는데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채권만 갖고 지금 이거를 해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도 채권은 올라갔다 떨어져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소위 약간 듀레이션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금리 채권만 갖고 해지가 잘 안 되는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은 작년 말부터 금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금이 또 작년부터 워낙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의 기능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흘렸었어요. 그때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확인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금 관련 주식들이라는 것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관련주요. 얘기 네. 많이 했던 뭐 페이팔이 됐건 스퀘어가 됐건 뭐 ARK 시리즈 ARKW 같은 것도 오늘 좀 상당히 좀 제법 내린 모습이 되겠고요. 다만 스퀘어는 오늘 주가는 좀 내렸지만 도이치방크에서 목표 주가를 255에서 330달러로요. 거의 월가 최고 수준의 목표가도 또 나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기타 특징 중 한두 개다만 말씀드리면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앞서도 얘기가 코너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토비스 리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은 생각하고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톤은 이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문서만 뉴스만 멍에 다 봤는데 이번에 딱 이겁니다. 딱 그 심성이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되는데 이번에 지난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더블이 났습니다. 네. 근데 보면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 자기도 그렇고 이제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앞으로 평생 모든 직원을 재택근무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보급되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오프라인도 쇼핑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당연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도 다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8%가 발표문만 보면 8% 떨어졌지만 그 종가는 마이너스 2, 3%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좀 그런 성향을 이해하시면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팔란티아가 오늘 나름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체크하면서 특징주를 살펴봤는데 쇼피파이 그리고 팔란티어 확인해봤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기업 실적 전망을 또다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해에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워낙 억눌렸던 그런 실적들이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면서 막판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올해는 앞으로 더 성장해 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참고적으로 JP모건과 더불어서 올해 시장을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것입니다. S&P 500 목표치를 연말에 4,3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주당 이익이 기존에 177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저께 181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이 181달러, 150달러, 160달러라는 것이 미국이니까 가능한 수치거든요. 딱 주당 이익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가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것은 GDP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월가의 평균보다 자기네가 골드만삭스가 좋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 지수는 4,300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S&P 500에서 주당 이익을 제일 높게 보는 것은 도이치방크가 194달러, 최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65달러인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165달러에서 193달러 그 언저리를 지금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최근 들어서 백투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 놀러 나가고 여행도 가고 이 얘기인데 그런데 유독 항공주에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항공주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저는 항공주를 최근 15년 동안 좋아한 적이 없어요.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항공사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세상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항공요금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항공요금이요?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야 되나요? 아니죠. 그 가격이 아마 미국에 왕복하는 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특히 오히려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동남아 가는 거 훨씬 더 싸졌죠. 저렴해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격이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가격까지 올라가면 좋죠. 그러고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안 갖고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많은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딱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증권사가 아니라 유엔 산하의 세계 관광기구의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걸 한번 흥미로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항공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 수준의 해외여행으로 복귀가 가능하냐고 언제 가능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누구냐면 여행 전문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 산하의 세계 관광기구에서 발표한 건데 2021년에 회복한다고 손든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요. 네. 내년에 그럼 회복되겠냐고 하는 사람도 15%밖에 안 됩니다. 2023년과 2024년이 각각 43%와 41%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항공업계,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랑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거고 2023년, 24년에도 그 전만큼 그만큼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보면 수치 보면 금년 한 6주 동안에 전년 대비 그 같은 기간에 보면 15% 정도 도메스틱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도메스틱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해외여행이 오히려 더 클로즈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싸죠. 그럴 때 장기적으로 해보실 분은 굳이 우리나라 항공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해외 항공주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JETS라고 Z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냥 장기적으로 진짜 보실 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항공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ETF 제츠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